일어나요. 그래서 북쪽에서 제가 지금 가리키는 곳이 북쪽인데 거기서 이제 680고지하고 오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용암이 엄청나게 이제 그 땅속에서 분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뭐 물처럼 그렇게 액체가 돼가지고 천원평야로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이 용암이 다 뒤덮어서 만들어진 이게 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용암대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천원평야 저기 저 눈바닥에서 이거 표고를 재면은 저기가 해발 200m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지금 여러분들 계시는 그곳은 해발 한 2m, 3m밖에 안 될 거예요. 마포나루가 해발 4m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포나루보다 한 195m 정도 이제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렇게 평야가 된 건데요. 이게 이제 과거에도 우리 궁예왕 아시죠? 궁예왕이 여기 철원에 와서 보고서 이 철원의 가치를 보고서 여기다가 이제 수도를 정하고 18년 동안 이제 통치를 했던 그런 역사적인 곳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게 원래는 북한 땅이었습니다. 6.25 전쟁 전에는. 그래서 북한 정권이 5년 동안 이 철원평야를 이제 지배를 했는데, 그래서 노동당사라고 철원의 랜드마크 하면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그게 이제 저기 지금 하얀색 지붕으로 덮여있는 큰 건물인데 지금 이제 수리 중이라서 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연말이면 이제 새롭게 단장이 될 겁니다. 저 노동당사가 세워진 이유가 바로 북한 정권 5년 동안 우리가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북한의 최고의 행정기관인 노동당사가 여기 이제 세워진 겁니다. 저기서 여기 온 거야? 그런데 이제 전쟁을 통해서 남한이 이 천원평야를 이제 우리가 확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저쪽 동해안 쪽에서는 설악산도 이제 원래 북한 땅이었는데 우리가 확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개성 있죠, 개성은 또 원래 우리 남한 땅이었는데 그거는 또 북한이 또 점령을 해서 이렇게 해서 휴전선이 원래는 직선으로 딱 돼 있어야 왔는데 이게 꾸불텅꾸불텅한 게 이제 그렇게 그런 연유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철원 이 평야에서 생산되는 쌀이 우리 강원도에서는 한 25%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천원평야 없으면은 강원도 사람 다 굶어 죽어요. 25%를 쌀이 모자라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이 천원평야 쌀을 우리 전 국민이 유사시에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천원평야를 빼앗겼으니까 그 타격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 가면은 그 식량난이 굉장히 모자라잖아요. 여기서 생산되는 쌀이 한 7만 톤 정도가 되는데, 그게 작년에 공교롭게도 북한의 그 김정은이 중국에다가 우리 쌀 좀 빌려달라고 손 벌린 게 공교롭게 그 7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원평야만 자기네들이 안 빼앗겼으면 북한이 중국에게 그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니까 얼마나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통안의 자기네 패착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전쟁 끝나고 철원 땅이 한 90%는 우리 남쪽에 속하게 되고 한 10% 정도가 산악지대로 있는 10% 정도는 이제 북한에 속하게 됐어요. 근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저쪽 지금 산악지대 있잖아요. 거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같으면은 90% 뺏기고 10%만 남아있으면 그걸 그냥 옆에 있는 시군에다가 이렇게 편입시키고 말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저 10%밖에 없는 북한의 북철원에다가 옆에 있는 땅을 이렇게 띄어가지고 붙여서 억지로 북한에도 철원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철원군이 지금 남한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쯤에 오셔갖고 내비게이션 잘못해서 철원을 치면은 북한에 있는 철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게 왜 그렇게 북한에서 그렇게 했냐면은 이 철원평야는 원래 우리 땅이었다. 그걸 언젠가는 니네들이 잊지 말고 찾아라. 그거를. 그러려면은 그 철원이라는 이름이 계속 불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한에다가 철원군이라는 남한만큼 인구가 있는 철원군을 만들어 놓고 계속 이제 과거에 빼앗겼던 패착을 이제 곱씹는 그런 이제 자기네 장치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지키고 있는 육군제 5사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육군제 3사단. 그 두 사단이 공교롭게도 6.25 전쟁 때 사단 깃발을 빼앗겼대요, 북한한테.
그래서 그 깃발이 아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만들면 되지 다시 새 거로 어떻게 왜 안 만든다 그랬더니 북한 거 찾아오려고. 한국 남자들이 이래요. 그거 뺏어올 때까지 우리는 새가 안 만든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그 차단기를 안 만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이 철원군을 만든 것도 그거랑 이제 같은 저 이유에서 그렇게 한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철의 삼각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철의 삼각지가 이제 철원, 그다음에 평강, 기마 이 세 가지 세 그 도시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삼각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진을 하려면은 이 철의 삼각지를 깨트려야 이제 북진을 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한경도로 가는 길목이 있어요. 한경도로 가려면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저 동해안 쪽으로 이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철원하고 평강하고 기마를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가 북진을 못하니까 저걸 어떻게든지 우리가 깨트려야 되겠다. 그런 그 발상에서 나온 게 철의 삼각지인데, 이 철의 삼각지에 이제 그 철원의 그 어떤 그 기점은 저기 지금 산에 이렇게 S자로 길이 올라가 있는 산이 있죠. 저게 백마고지입니다. 저 백마고지가 요 앞에 지금 산에 길이 나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게 백마고지. 여기 철원의 기점이고, 그다음에 평강의 기점은 여기 보시면 그 평야 끝에 쌍복 낙타의 등처럼 이렇게 선 모양이 이렇게 낙타 등처럼 되는 게 그게 낙타고지인데, 여기가 이제 평강의 기점이에요. 저 산 너머에 북한의 인구 10만 명이 사는 평강시가 있습니다. 네, 그게 평강 기점이고, 그다음에 기마의 기점은 저기 지금 멀리 돌등을 말든 낙산산이 하나 있죠. 저기 우성산이거든요. 저 밑에 이제 기마군이 있는데 저게 이제 기마의 기점이고, 그래서 요 세 개를 연결하면 여기 삼각형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 이 한경도로 가는 이 길을 이제 뚫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그 철원 평야 기마 중에서 우리가 차지한 거는, 남한이 차지한 건 저 백마고지 철원 기점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 평강은 이제 북한에 속해 있고, 그다음에 저 기마도 오성산도 북한에 속해 있고, 지금 이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저수지가 알았잖아요. 평강이요? 평양 저 그렇죠. 여기 복내호라고 하는 저수지가 있는데 일제시대 때 만들었는데 지금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야산에 가셔가지고. 그게 저수지가 당시 일제시대 때 만들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저수지래요. 그래서 그 이 면적이 한 300만 평 정도가 된다 그래요. 면적이. 그래서 꽁 있죠, 꽁이 그 객기를 부리려고 그걸 건너가려고 날아가다가 중간에 지쳐가지고 뭐 이제 후진도 안 되고 전진도 안 되고 거기서 지쳐서 빠져 죽는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전해질 정도로 큰 저수지인데, 그거를 그 물을 가지고 우리 철원평야가 옛날 농사를 다 졌어요. 물이 아주 남아 돌아갈 정도였는데, 노는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6.25 전쟁을 겪으면서 북한이 이 철원평야를 빼앗기니까 그 저수지는 이제 북한에 속해 있으니까 그 물을 갖다 남쪽으로 안 내려보내가지고 우리가 70년대 초까지 그 논에 물이 없어서 여기 지금 황무지로 그냥 버려진 땅들이 꽤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수지들이 여러 개 새로 만들어가지고 농사를 이제 지금은 옛날처럼 큰 물 걱정 없이 이제 잘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원하면 또 제2 땅굴이 또 여러분들 생각이 나실 거예요. 제2 땅굴은 이제 북한이 남침용으로 파 내려오다가 발각된 게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 발견이 안 됐으니까 모르겠고, 발견된 거 4개 중에서 이 남발을 매긴 게 발견된 순서예요. 그래서 1땅굴이 제일 먼저 발견되고, 그다음에 2땅굴이 두 번째, 3땅굴이 세 번째, 4땅굴이 네 번째. 근데 우리 철원은 두 번째로 발견돼서 제2땅굴이라고 부르는데, 제2땅굴의 위치는 저기 지금 오른쪽에 평야 끝나는 지점에 이제 산 능선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 그 산 중턱을 이제 뚫고 내려온 겁니다. 내려오다가 이제 900m를 더 못 하고 발각이 돼갖고 더 이상 이제 중단이 됐는데, 저 땅굴이 높이가 한 2m 정도 되고 넓이가 한 2m 정도 돼서 북한군의 무장한 군인이 두 줄로 서가지고 뛰어 내려오면은 1시간에 15,000명 일개 사단 병력이 남쪽으로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규모로 4개의 땅굴 중에서 제일 이제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멀리 그 지평선처럼 보이는 곳이 있죠. 저게 지평선이 아니라
평강 고을이라고 하는 곳인데 저기가 철원평야보다 한 2배가 넓어요. 저기가. 예. 그리고 높이가 한 철원보다 한 100m 정도 높아요. 저기는 해발 300m입니다. 저기가.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데를 우리가 고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저 북한에 가면 개마고원. 그래서 저기가 개마고원보다 높지는 않고 개마고원 다음에 높은 두 번째로 높은 고원이라고 그래서 저 아주 지질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기는 여기보다 100m가 높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 빗물이 다 철원평야로 흘러 들어오고 저기는 이제 물이 이렇게 잠겨 있질 않아요. 그래서 논농사는 못 짓고 저기는 이제 밭농사나 이제 과수원이나 이런 거로만 이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저기다가 이제 대규모 축산단지를 이제 만들었어요. 이제 세포오군이라고 평강군을 좀 띄워가지고 세포오군을 만드는데 그게 북한의 최대 축산단지입니다. 특히 이제 돼지를 많이 키우는데, 근데 북한이 지금 이 돼지 그 열병, 돼지 콜레라 있죠. 그때 돼지들이 다 죽었대요. 북한이. 거기 이제 방역 그런 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가 않나요? 그래서 그 자기네만 또 죽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멧돼지들 있죠. 멧돼지들이 감염이 돼갖고 또 남쪽으로 넘어가고 철원도 또 다 아주 또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남북한이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해야 된다는 게 이런 이제 문제들, 이거는 서로 경쟁해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 서로 피해를 보고 서로 죽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위민하는 그런 어떤 교류도 이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게 이제 우리 철원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사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야는 여기가 이제 비무장지대가 가깝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민통선은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민통선 안에는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외지인들은 전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 앞에 검문소에서 차단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농사 자격증을 받으신 분들, 군부대로부터 그런 분들만 이제 그 패스포트를 제시를 하고 이 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저녁에는 또 퇴근을 해야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갔다가 한 명이라도 안 나오면은 이제 군인들이 비상이 걸려서 이제 아주 큰 소동이 이제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여기 이제 여기 다 보이는 게 다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요 밑에 길이 있거든요. 요 길이 경계입니다. 길 아래쪽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이 야생동물들이 천국이에요. 사람이 밤에는 다 나와야 되니까. 또 겨울에는 또 농사를 안 지니까 또 사람이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야생동물들이 여기 이제 세계적인 또 시기 그 동물들이 사는데 특히 이제 두루미라고, 이 두루미가 이제 그 세계적인 아주 그 희귀 조류예요. 근데 걔네들이 원래는 저 러시아의 아무르강 그 근처에서 여름을 보내고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제 겨울이면은 이 철원평야를 찾아와요. 그래서 여기서 겨울을 나고 이제 다시 봄이면은 돌아가는데 얘네들이 아주 영물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거의 사람하고 수명이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 동물원에서 키우던 그 두루미가 86살까지 산 두루미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사람하고 거의 같이 봤다고 보면 되겠죠. 얘네들이 철원평야를 찾아오는 이유가 이 철원에 배획이 끝나고 그 떨어진 낙곡들 있죠. 그게 얘네들한테 겨울에 아주 중요한 식량이거든요. 왜냐면 다른 데는 다 북쪽에는 눈이 50cm씩 쌓이고 하니까 그 먹이가 이제 있어도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철원평야는 눈도 물론 오지만 또 금방 또 녹기도 하고 또 철원에서 이제 그걸 알아갖고 눈이 오는 날은 여기 철원에 도로보호협회 회원분들이 쌀이라든가 옥수수나 이런 것들을 먹이를 이제 또 줘요. 그래서 철원에 아주 여기가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인데 그 중에 세계적인 또 두루미 이제 그 도래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야생 두루미들이 와서 서식을 해요. 그게 보면은 아주 또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한번 오셔갖고 두루미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름에는 또 백로는 여름 철새거든요. 백로가 와서 또 서식을 하는데 여기 지금 요 숲이 있죠. 여기 이제 지뢰밭인데 지뢰밭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백로들이 아주 군락을 이루고 저기서 지금 둥지를 가까이서 보면 둥지를 틀고 저 생활하고 있는데 수백 마리가 저기 실제 있습니다. 지금 이거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가지고 새들을 네.
그래서 저런 새들도 우리 철원에는 아주 중요한 이제 자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철원이 동서로 봐서도 정중앙이에요. 한번 그다음에 남북으로 봐서도 여기 정중앙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길이 다 이렇게 철원을 거쳐서 가게 돼 있어요. 예. 저쪽 부산에서 출발해서 북쪽으로 가려면은 반드시 서울을 거쳐서 철원을 거쳐서 가게 돼 있고, 또 저 목포에서도 또 북쪽으로 가려면은 서울을 거쳐서 철원을 거쳐서 가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가 교통의 또 아주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경원선이라고 우리나라 서울을 출발해서 함경도로 가는 그 기찻길이 우리 철원을 이렇게 거쳐서 갔고요. 또 금강산 관광 기차가 또 철원에서 분기를 해갖고 여기서 또 출발을 해서 금강산까지 이제 가고 그랬습니다. 특히 그 경원선은 이게 북한만 가는 게 아니라 저 두만강가 가면 나진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북한에 거기가 거의 이제 우리로 따지면 직할시인데 지금 우리로 따지면 부산 정도 되는 그런 중요한 곳인데, 거기서 두만강을 건너서 블라디보스톡을 거쳐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게 1936년에 그 독일의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열려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손비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 거기 이제 참여해서 금메달을 따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그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간 거예요. 근데 그때 한 달 반이 걸렸대요, 그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산으로 가는 공기 기관차라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고속화돼가지고 일주일이면 간다 그러고 러시아까지. 그리고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면은 또 거기서 뭐 영국 가는 거, 또 이태리 가는 거, 프랑스 가는 기차가 다 거기서 또 분산이 되기 때문에 거의 전 세계가 기차 이 경원선만 타면 거의 전 세계를 다 갈 수 있는 그런 그 교통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여기 철원역에서 저 북한의 평강역까지 또 30km 정도 되거든요. 그거만 이제 단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만 연결하면은 전 세계가 이제 이 철길로 다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꿈 같은 시대가 오는데, 우리 철원은 이제 그때가 올 거라고 굳게 믿고 이제 마음의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정부의 요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남북한이 갑자기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독일처럼. 근데 그거는 뭐 현 상황에서 힘들 거라고 이제 보고,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남북이 연방제로 이렇게 통일을 해서 평양정부 평양정부대로 거기 있고, 또 서울정부도 서울정부대로 있고, 그다음에 둘을 합친 연방정부로 해서 새로운 또 제3의 곳에다가 수도를 만들어서 그 연방정부의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이제 연방제로 통일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도 우리 철원이 그 연방정부의 이제 수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서에도 중간, 남북에도 중간, 또 이 안에 이렇게 넓은 평야가 있어서 큰 도시가 만들어질 조건이 되고, 또 연방정부의 수도가 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항이라고 생각해요. 공항이 있어야 뭐 거기서 뭐 유엔에도 가고 뭐 서울정부에서도 오고 평양에서도 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공교롭게도 이 중앙 지점에 이렇게 공항을 지을 수 있는 넓은 평야를 가진 데가 철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지 조건 이런 걸 봤을 때 철원이 연방정부의 이제 수도가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철원 주민들은 70년 동안 그 온갖 그 어떤 그 개발의 그 어떤 소외되고 그런 그런 아픈 경험들을 꼭 참고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이렇게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제 우리 철원을 받으시면은 좀 더 이제 그동안 선입관으로 보셨던 이 철원 평야하고 조금 이제 달라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더 경계는 무슨